학고 채널인데 지난 정치 테마의 영상에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는 중입니다. 긍정의 선풀도 부정의 악플도 모두 관심의 일종이니 유튜버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제 영상에 남겨주신 그 선플과 악플을 찬찬히 읽어보며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도리 님이십니다. 크크크크. 이 사람은 분명 대선 때는 윤석열을 뽑았고 총선에서 국힘을 뽑았다. 첫 번째로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라 제가 유일하게 답글을 달아드린 그런 댓글인데요. 맞습니다. 윤석열을 혐오하고 이재명을 극혐해서요.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경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저는 뭐 차악을 선택한 거죠. 다음은 카멜리아 8787님이십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이랑 다를 게 없어서 나라의 이익이 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 댓글 굉장히 공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가에 참 도움이 안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능력 그 정도는 되어야 이 나라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킹킹시저스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팩트지. 윤석열 탄핵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재판 및 구속하고 피선거권 박탈한 이후에 해야 함. 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듯한 의견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이덕희님이십니다. 이 사람아, 이 나라는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그보다도 이 나라를 공산화 못 시켜서 안달이나 입만 열면 친북 친중을 주장하고 북한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민주당과 일부 국힘당 의원들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라고 보네. 이거 약간 딱 그 장인 어르신이 사위 대할 때 말투시죠. 자네 그러지 마시게 뭐 약간 이런 거. 예, 저희 부모님 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로 북한 간첩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아주 가득하고 댓글 주신 것처럼 득실득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 최대한 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가다듬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덕희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지훈님 댓글입니다. 좌파 우파 차이점. 우파는 객관적이라서 자기 편도 욕함. 좌파는 여자처럼 내 아들이 범죄자여도 옹호해줌. 그 밑에 카놀라유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합하고 개싸움을 해서라도 탄핵을 막아야 합니다. 자, 제가 좌파 우파 둘 다 아니고 중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너무 세게 말씀을 하셨네요. 우파분들이 좀 객관적이시긴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 채널들이 경제 채널인데 그래서 그런가 우파 유튜브 채널이 좀 많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댓글을 쭉 보면은 우리 당이어도 깔 때는 신랄하게 깝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자정작용이랄까? 그런 게 좀 보여서 좋았고요. 근데 좌파 채널이 우파 채널보다 확실히 수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방송사에는 진보 성향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신기합니다. 아무튼 채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은 많이 감성적이시긴 해요. 아 진짜 이 한국인의 정, 그 따스함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싸주시고 즉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적으로 방탄하는 윤석열 대통령처럼요. 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너 사랑해서 뭐까지 해봤냐? 나 계엄까지 해봤다. 서지훈님 댓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이런 식의 대화 방식은 상대 진영에 되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날씬하지 않은 몸매를 가지신 분에게 뚱뚱하네 혹은 너 돼지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긁히시잖아요.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대화가 좀 스무스하게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팩트를 다는 그 오한마로 내려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떤 의도신지는 알겠으나 너무 공격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희훈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썸네일 딱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퐁퐁남이지. 야당 총수는 보통 사람 수준으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육두문자가 초절정이시고 그죠. 많이 유명하죠. 저도 압니다. 그 형수님. 근데 도대체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이 주목받기 어려운 게 현재 국내 정치판의 현실이지 않나 싶어요. 김정현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썸네일 진짜 썸네일 좀 잘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되게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KJLEE4949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싫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좋고 싫다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둘 다 싫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말건 상관없고 저는 그냥 싫다. 그런 뜻으로 영상을 좀 제작해 봤었던 거고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으셨는데 예, 저도 사실은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나도 이렇게 실수를 하네.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네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된 것도 제가 윤석열 뽑기는 했지만 진짜 막 이 양반 탄핵될 거 솔직히 알고 있었거든요. 시기적인 걸 몰랐을 뿐이지. 뽑으면서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먼저 구속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아무튼 사구사구님 댓글 감사합니다. 제이킴 주니어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길게 써주셨는데요. 윤통이 무능하다고 판단하게 만든 것이 좌파 언론의 세뇌랑은 생각 안 해봤니? 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알고 있었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95% 이상의 방송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 것이다,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냈죠. 이런 거 보면은 방송사는 진보가 많이 장악을 한 상태라고 느끼긴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R&D 예산 축소에 대해 말해볼까? 정부 지원 줄였다고 일이 없어져 실업자가 늘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유지조차 힘들 정도로 아무런 능력도 비전도 없는 회사에 왜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설명해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딴 회사들은 회사라고 하기도 못한 쓰레기 집단 같은데? 니들이 자영업 정도라도 운영을 뇌를 가지고 있다면 내 말에 동의할 거야. 이재명 이하 다 똑같은 종북들이 만드는 법안들, 정부 일 못하게 탄핵 남발로 방해하고 온갖 개법들, 대부분 중산층 파괴가 목적 쏟아내고 심지어 지들 뇌물 받아먹고 걸리니 감히 국민들 몰래 법을 개정해서 빠져나가고 하는 막가파 양아치들인데 뭐? 이런 땡땡들한테 나라 맡기자고? 진짜 나라 망해 뒤지고 싶냐? 레닌이 말했다. 자본주의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높은 세금과 물가로 중산층만 해체해버리면 된다고. 니들이 진짜 종북 좌빨이 아니라면 이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전투력도 대단하시고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감해요. 일단 R&D 예산을 축소한 거 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당장 기억나는 거는 원전이랑 청년 관련된 그런 예산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주신 R&D 예산도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R&D 예산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R&D 예산은 꼬라박는 것과 같아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대박이 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망해도 돼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발전이 돼 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과정 덕분에 단 하나의 혹은 소수의 대박 기업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꼭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많이 삭감을 했죠. 그런데 또 국회의원분들 연봉은 인상을 했고요. 참 진짜 가지가지 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만약에 제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면 국회는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모든 국회의원의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내건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공약들을 다 이행한 자들의 하나여서 최저시급으로만 급여를 주는 거고 아니면은 급여를 안 줘버립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을 쭉 떨고 나야만 국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진짜가 남거든요. 제이킴 주니어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현재 절대적으로 거대 야당이 되어버린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까지도요.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무능하신 분들이 참 많다. 그리고 무능하기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악랄하기까지 하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이킴 주니어님 댓글 너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반 양식과 양심과 판단력은 있는 건가? 이런 유튜버 몰라. 윤석열 험은 죄명이보다 조족지혈이건만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차선이 어떤 땐 최선이라는 말도 모르나? 어중간 어쩌란 거냐? 예.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시는 액체로 된 거 그거 좀 드신 것처럼 오타가 많이 나는데 뭐 제가 최대한 필터링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양반아, 양식과 양심과 판단력은 있는 건가? 제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덕현님께 잘 전해지지 못했나 봅니다. 저보고 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똑똑해지라는 그런 훈훈한 덕담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선이 어떤 땐 최선이란 말도 모르나? 저는 최악 말고 차악을 골랐습니다. 저도 차선을 골라보고 싶어요. 아무튼 이덕현님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이군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뭐 본인 생각이야 자유라 할 말은 아니겠지만 너나 처신 잘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야,
제가 안 그래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거를 보면서 여자친구랑 간략히 통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댓글 읽는 영상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조심하라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런 말을 해줬었거든요. 아, 이구님 저희 여자친구처럼 저를 섬세하게 신경 써주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타격이 좀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좌파예요. 그러면 우파분들이 저를 욕할 때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파일 때 좌파분들께서 저를 욕할 때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쁜 거죠. 좌파랑 우파니까. 근데 저는 중도예요. 저 서울로 말씀드리자면은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있고 강남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강북 강남 둘 다 아니고요. 그 중간에 여의나루라는 섬이 있죠. 뚝섬? 수원 사람이어가지고 서울 지를 잘 모르는데 거기 무슨 섬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있는 거기에 캐스터웨이 되어 있는 중도입니다. 중도. 좌파도 아니고요. 우파도 아니고 둘 다 되기 싫습니다. 전 그냥 여기가 좋아요. 저는 교회 다니기도 싫고요. 이슬람 믿기도 싫고요. 천주교 믿기도 싫고요. 불교 다니기도 싫고요. 다 싫어요. 무신론자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저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인생 선배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 믿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이지훈님 댓글입니다. 지금 양비로는 너무 우파인데 중도라고. 나 중도라고. 우파 싫어요. 좌파도 싫어요. 그냥 둘 다 싫어요. 스스로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파십니다. 약간 그거네. 너 오늘부터 우파해라. 저 지훈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훈님께 너 오늘부터 우파해라 라고 하시면 우파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본인이 지금 좌파신지 중도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파는 아니시잖아요. 그쵸? 본인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중도인지는 본인이 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훈님께서 어떤 진영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댓글만 보면 아마 좌파 쪽 가까우실 것 같은데요. 저 중도예요. 믿어주세요. 나 중도야, 중도. 나 진짜 저 경제를 많이 좋아해서 우파 성향이랑 좀 잘 어울릴 수는 있겠는데요. 아니요, 저 중도예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은 더불어 힘이라는 그 중도 진영을 만들어서 거기에 당대표로 나와서 대통령 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최소 계엄령 이전의 양비로는 중도 인정인데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했든간 계엄령 이건 절대 못 이김. 미수에 그쳐서 다행이지 성공했으면 1980년 될 뻔했네. 당연히 윤석열 탄핵부터 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도고요. 중도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쪽짜리 대통령이었어요. 국민의 정확히 반만 투표를 해줬습니다. 그 말은 정확히 반은 이재명을 투표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했든간 아니죠. 이재명이 잘못을 했다라면은 그 잘못은 벌을 받아야죠. 일단 벌부터 받고 뭐 빵에 들어가셔야 되고 뭐 어떻게든 본인이 처벌 다 받으시고 나와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정치판에 다시 나와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셔야지 본인의 죄를 덮고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많아요. 일단 둘 다 리셋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뉴페이스로 가야 한다. 둘 다. 그런 주의여서 둘 다 너무 위험한 인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훈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거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말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됐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인데 한 명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적인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야당 대표 일단 보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보내자. 그러면 여기 깨끗하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똥들은 먼저 치워야죠. 그래야 이 난장판을 어떻게 좀 새롭게 러브하우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머바 조아님 댓글입니다. 윤석열이 왜 싫은데요? 윤석열인가요? 윤석열 아닌가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딱 이 수준이지 뭐. 자문자답을 머바 조아님께서 먼저 다 해주셨습니다. 제 답은 그게 아니고요.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윤석열이 싫은 이유는 무능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싫은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악랄해서예요. 사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악랄한데 수완이 되게 좋았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과 차이점은 뭐냐면 이재명 야당 대표는 뭐랄까 진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창조경제라고 해야 되나? 상식의 선에서 통하지 않을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큰 부를 일궈냈죠. 해서는 안 될 그 대장동 사건부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을 굴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외화를 끌어와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럼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닷은 누굽니까 그걸로 말 많았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됐고 깜빵 간 거는 아주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였을 때 우리나라만 안전지대였어요. 그것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외화 스왑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죠. 그거는 능력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또 높이 삽니다. 인품적으로 너무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인품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외화를 끌어올 분은 아니잖아요. 안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하는 스타일이지. 그것도 불법적인 루트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이거는 내부를 갉아먹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재명은 또 그런 면에서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싫고요. 둘 분 다 생긴 거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인신공격이어서 좀 죄송한데 그분들도 제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그냥 얼굴만 놓고 봤을 때 차은우, 원빈 이런 게 생긴 게 잘생긴 거고 마음에 드는 거죠. 그쵸?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그냥 딱 상식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못생겼고요. 윤석열 못생겼습니다. 두 분 다 못생기셨어요. 정치를 외모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정치지 연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조아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진심을 담아서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선플과 악플들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